모두가 집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하임 모듈러 주택의 하상민입니다. 네, 우리가 공유도 주택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이제 시공 내역, 네. 진짜 얼마나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내역 작업들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통상 보면 이제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이 내역에 대한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신을 한 소장님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듈화 되어 있는 그 한 규격의 모듈에는 들어가는 자재와 소요되는 그 수량들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모듈당 수량, 금액들이 표준화되어 있고 그거를 근거로 내역을 산출하고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죠. 재밌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설계를 하다 보면 디자인 중심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매번 케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듈러 주택은 이제 단가가 모듈화되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초기에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견적서를 보내드려야겠죠. 그리고 견적서를 보내고 이제 협의를 끝내고 이제 본 내역서도 보내드리거든요. 금액의 변동 퍼센트가 10%거든요. 오, 그러면 굉장히 신뢰도가 그러니까 높은 거네요. 견적서로 끝내도 될 정도로 수량이나 그 단가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내역을 산출하시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면 100이라는 걸 전제로 공사비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골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외벽 공사, 내부 마감 공사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세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창호 공사. 아, 창호 공사. 그럼 창호 공사. 그럼 한 네 가지 정도로 따져보면은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이제 철골, 경량철골조로 만들다 보니까 철골조는 사실 시세에 따라 단가가 막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폭이 뭐 100원이 200원이 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고는 있지만 큰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그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조 공사는 한 전체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범위가 들어가요? RC 건물은 보통 뭐 전체 공사비 한 30% 정도가 골조비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RC, 여기서 말하는 RC라는 것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경우는 경량 철골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죠. 한 15%선 정도 됩니다. 그럼 2분의 1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골조 공사는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한 50% 싸지만 외벽 공사 부분이 좀 높겠네요. 아니요. 그냥 무작정 높은 것은 아니고 외벽 공사를 구성할 때도 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는 단열을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일체형. 그렇죠. 그런데 모듈러 주택의 경우는 외벽을 구성할 때 단열을 한꺼번에 해결을 하니까 단열 공사와 외벽 구성 공사가 한꺼번에 끝나죠. 그건 또 전체 퍼센테이지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한 20% 정도. 20% 정도가 이제 우리 외벽 벽체. 그 벽체 안에는 일체형 단열재.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죠. 전체 퍼센트가 아까 구성하고 해서 한 3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단열재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고단열 단열재도 있고.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쓰시는 단열재는 뭘 많이 쓰세요? 일반적인 곳에서는 그러니까 목조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글라스울이라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글라스울은 그러니까 미국식 목조 주택에서 일정한 스터드 간격 사이에 이제 글라스 우를 솜니블처럼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의 경우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우레탄 폼을 씁니다. 그러니까 연질 우레탄 폼을 쏘거나 혹은
최근에는 HRP 패널이라고 HRP 해서 패널, 네, 예. 고단열 판넬이라고 하는데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네오폴 보드라고 하는 오케이. 것을 이제 아예 벽체로 구성해서 그걸로 외벽으로 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창호공사가 좀 많이 들어가신 것 네. 같습니다. 창호공사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보통 한 20평 정도 규모로 놓고 봤을 때 그때 창호 공사비가 한 800에서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뭐 한 전체 100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10% 나올까요? 10% 정도 되겠죠. 10% 정도 네,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게 골조공사, 네. 외부 벽체공사, 네. 창호공사까지 합치면 한 네. 45%, 네. 50% 범위 정도의 이제 공사라고 네. 보면 되겠고. 네. 그러면 그렇죠. 나머지 공사가 이제 마감 공사. 그렇죠. 네. 멋내기죠,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멋내기 이제 멋내기보다 실제 사람들이 그렇지. 피부로 와닿는 와닿는 그런 이제 네. 공사 마감 네. 규칙. 네.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보면 이해도가 되게 높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정도 기준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건물별 특징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조금 그것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거나 일정한 규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는 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이게 단가가 또 산출해 나가는지 네. 이제 궁금하니까 그건 한번 자료를 통해서 네, 한번 보는 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공유동 주택의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어떤 그 단가나 수량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들은 좀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구조물을 먼저 구성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철골 네네. 구조체네요. 네. 기본적인 이제 구조물들을 이제 구하고 그 구조물의 수량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준화되어 있어서 각각의 규격에 맞게 들어간 수령을 산정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헤아려도 되고 또 제 개수를 산정할 수가 있어서 각각의 규격의 개수가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이거는 그럼 바닥재, 네. 요거는 이제 벽체가 되고, 네네. 여기 지붕 구성하는 지붕재가 되는데 이게 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일반적인 사이즈들을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가만 그냥 그렇죠. 기입하게 되면 네. 바로 나오는. 네네. 그럼 이제 수량과 단가가 기입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바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금액이 나오죠. 골조공사, 이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면 네네. 골조공사 비용은 대충 전체 공사 대비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전체 뼈대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 RC 건물의 경우는 한 30% 이상 든다고 그러는데, 요 경우는 이제 그 경량 철골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0에서 15%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요게 마무리가 되면, 그 겉에 이제 외벽을 구성하기 위한, 외부 벽체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의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 외부 벽체를 구성하는 내용은 이제 단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이동식 주택에서는 저게 샌드위치 판넬이 될 것이고, 그치. 목조 주택에서는 저게 이제 스터드로 만들어진 벽체가 될 것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최근 많이 쓰고 있는 게 HIP 패널이나 고단열 판넬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라든가 SIP 판넬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것도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면적과 자재 수량과 단가만 입력하면 가격이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드는 게 창호.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창호인데 여기는 몇 개가 안 들어가요. 실제로 이제 창호의 개수, 형태, 규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디테일 부분은 이렇게 끊겨 있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디테일 도면. 디테일 도면을
그 모델링한 거를 기초로 해서 디테일 도면 표현을 하고 거기에 따른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세부 조정을 하는. 내부 마감 공사는 어떻게 돼요? 그럼 내부 공사 비용은 네. 실제 여기서 책정은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는 이제 내부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석고보드를 투프라이 해서 석고보드 예. 벽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외부 벽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안에 스터드가 있고 그 다음에 OSB 합판을 대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한 겹만 해요. 대신 석고보드 한 장을 빼고 OSB 보드를 붙인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벽 어디에도 이제 그림을 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벽에 대한 강성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내부 마감하는데 약 30% 정도 들 것 같아요. 마감 실타 정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 소장님 작업하신 내용을 보니까 하 소장님의 굉장히 세밀한 그런 어떤 작업의 느낌들이 느껴져요. 진짜로? 네, 느껴지고 이 지금 작업을 개인 작업 중심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컴퓨터로 활용하고 네. 데이터베이스 하는 네. 작업량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 통해서 네. 여러분한테 전달되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늘 지금 뭐 내역이라는 것 자체가 설계자 입장, 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인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없지. 또 좀 더 없으니까 까야지. 이게 좀 다음 프로젝트 가면서 실제 여기 집계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산출 근거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